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신효재입니다. 오늘은 홍천군 신영재 군수님 모시고 홍천군의 이슈와 또 화제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굉장히 동네가 환해졌어요. 네. 군수님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네. 워낙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따뜻한 봄 날씨가 만연해진 것 같은데요. 네. 민선 8기 공약이 발표되고 나서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 1일 취임을 했는데 네. 벌써 3월 말이니까 한 3개월여 지나면 한 1년이 되잖아요. 좀 바쁘게 지내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그 제8기 군정의 목표는 어쨌든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입니다. 이러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문 홍천철도 사업이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선행되고 나면 반드시 여러 가지 공약 사항들도 무리 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또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 기업을 유치하고 또 농공단지 확대 조성을 해서 기업 유치 또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엔 우선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이 신청들을 해서 이제 본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절 근로자의 도입 문제입니다. 최근에 농촌에는 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농촌 인력을 적재적소에 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계절 근로자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필리핀 산후안시는 물론 또 인근의 로사리오시나 산호세시 등에도 금년도에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업무 협약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85% 이상이 그 산림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차 산업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그 자원화할 수 있는 산림 자원화 센터 조성 사업을 올해도 꼭 추진을 해서 임산화 클러스터 조성의 기틀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홍천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또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근속 장려금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제일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용문 홍철 광역철도 조기 착공으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또 방향성은 어떻게 잡혀가고 있는지. 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은 우리 홍천 군민의 100년 염원 서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이 추진될 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도 같이 풀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반영이 됐고 이제는 그 계획에 반영된 것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또 그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천군의 행정력을 총집결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경제성 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굴해서
이미 국토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급행 열차 노선 등을 투입하게 되면 경제값이 아무래도 한 15에서 20% 또 상승할 수 있는 기대도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도 방문 면담을 했고, 또 해당 부서인 철도국의 철도 투자 개발과 또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로 넘어가는 과정을 또 염두에 두고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 등도 방문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양평군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3월에는 저희 부군수께서 양평군을 방문해서 노선 협의라든가 조기 착공을 위한 업무 협의를 했고요. 또 이달 22일에도 양평 군수님과 함께 용문 홍천철도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님께 서한문을 공동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현재 두 곳이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의 사업인 우리 용문홍천철도도 반드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잘 마쳐서 또 양평군과의 노선 협의를 잘 거쳐서 기재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문 홍천 철도는 이게 광역과 광역 간에 또 네네. 엮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경기도와 강원도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그 광역철도가 놓여질 수 있는 기초적인 제도는 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서 40km 반경이라는 이런 거리 제한도 법령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 내에서 이런 자구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미 광역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마련이 됐고요. 또 이 광역철도는 국가와 지방 간의 이 사업비가 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국가에서 70%, 또 지방에서 30% 사업비 부담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경기도와 강원도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또 양평군과 홍천군이 그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양평군과 홍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비는 다 이미 구축이 됐다고 보고, 단 양평군과 홍천군의 이 노선의 협의만 조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홍천 국민들의 수건처럼 조기 착공이 빨라질 수 있도록 기원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는 굉장히 관심들이 또 높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관심을 겪었던 것이 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 산업 그리고 백신 개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신 개발과 같은 항체 의학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우리 홍천군이 K바이오 산업의 동북권 신성장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홍천군은 향후 2026년까지 국가항체 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 사업을 마치고요. 또 항체 연구에 필요한 고도의 장비 구축과 부담 없이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또 맞춤형 R&D 사업이나 B-R&D 지원 사업, 또 입주 기업을 위한 현대화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홍천군만의 전략으로 첨단 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K바이오 산업 역량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미래 성장 동력인
국가 항체 산업, 특히 중화 항체를 중심으로 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또 건강과 관련된 네.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해결 네. 방법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의 이제 특산물을 생산해내는 네. 이런 농특산물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의 변화도 많고 기후 변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그래도 홍천에서는 또 신품종 육성으로 또 새롭게 치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홍천군의 특산품이 참 많습니다. 우선 뭐 늘 푸른 한우, 홍천 한우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우선 뭐 쌀이 굉장히 좋기로 소문이 나 있고요. 네. 또 홍천 잣은 뭐 전국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오미자, 또 홍천 사과 등등 많은 특산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사과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물도 사실은 홍천 사과인데요. 이제는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차별성 그리고 브랜드를 위한 대표적인 작물로 홍천 사과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사과가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리수고 또 하나는 컬러풀이라는 사과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 2가지를 다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컬러풀이라는 신품종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리고 게임 회사인 네오게임즈 그리고 홍천군 3자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컬러풀 사과 단지를 육성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특히 이 신품종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했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이 컬러풀 사과 단지를 이제 재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오게임즈라는 그 게임 회사에서는 그 레알팜이라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이 레알팜 내에서 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사과를 심고 육성 기르고 또 이제 수확을 하는 과정을 게임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실제 게임에서 사과를 수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상품권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 상품권을 받은 소비자는 직접 홍천군에서 재배한 컬러풀이라는 사과를 이렇게 받게 되는 형태예요. 굉장히 그 재미와 또 효율성을 더한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네오게임즈와 함께 홍천군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컬러풀 사과가 많은 국민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레알팜에는 레알 마켓 또 이 스토어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천 사과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하면 농특산물이고 농산물이다라고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첨단 산업이 함께 접목이 돼서 새로운 또 육성과 함께 홍보가 아주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판매에 게임을 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또 재미도 있고 네. 또 고급스러운 또 특산물을 받아낼 수 있는 네. 이게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좋은 기대가 있지 않을까,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4차 산업 시대에 딱 맞는 네, 방법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자면 컬러풀 사과라고 했는데 컬러풀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과의 색과 뭔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품종의 어떤 특성이 좀 있나요? 그 사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네. 이 컬러풀이라는 사과는 사과가 아주 크지도 않으면서 네. 색깔도 굉장히 아주 선명하고요. 네네. 또 식감이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사과를 한번 맛본다면 네네. 이 컬러풀 사과를 계속해서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 게임 내에서 직접 사과를 기르고 그 기른 사과를 직접 이제 또 오프라인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게임의 재미와 또 상품을 받는 재미, 또 네. 먹는 재미 네. 여러 가지가 조합된 것이라서 네. 아마도 최근에 젊은 분들에게 맞는 그런 트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MZ세대와 알파세대라고 요새 부르던데 네. 아마 공략적으로 하신 거 아니실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컬러풀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빨간 사과, 빨간 파란 사과입니다. 사과, 예. 거기에 이제 색이 조금 더 선명하고 네, 예쁘게. 굉장히 예쁜 사과입니다. 아, 그 예쁜 사과를 오늘 좀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저희가 저희가 우리 지역의 그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네. 이제 생산해 낼 겁니다. 아, 네, 한 네네. 3헥타르 정도. 그러면 네. 언제부터 이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나오곤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네. 내후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내후년 정도에. 예. 그러면은 저희가 그 게임을 실제로 해서 요거를 상품을 받을 때까지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걸까요? 이제 컬러풀이 집단화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다른 사과로 대체할 네. 수 있고요. 네네. 예, 그 이후 게임은 바로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이 게임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정말 홍천군 다운 네. 네, 준비인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각 지역에 네. 특산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홍천만의 축제도 또 굉장히 많아요. 네. 타 지역과 차별해야 된 이 축제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 이것이 이제 여름 8월 달에 개최가 되고요. 또 겨울 축제에 아주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홍천강 꽁꽁 축제. 이 두 축제가 우리 홍천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개최되는 홍천 산나물 축제, 그리고 여름철에 홍천 찰옥수수 축제, 또 가을철이 되면 갓 생산한 인삼과 한우가 어우러지는 홍천 인삼 한우 축제, 또 홍천 사과 축제도 있습니다. 한 6개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도 6개 정도면은 1년 12달을 볼 때 한 2달에 한 번 정도 꼴은 축제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축제가 연중 계속되다 보니까 홍천문화재단에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축제를 경제축제 분야와 지역축제 분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경제축제 분야라고 하면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하고 홍천강 꽁꽁 축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웻댄스, 이 물로 채워진 무대에서 추는 웻댄스, 또 세계 수제 맥주 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있고, 또 연예인 공연 위주의 축제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강 꽁꽁 축제는 얼음 낚시가 주가 아닌 이제는 전국 얼음 축구 대회라든가 전국 얼음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얼음판을 활용한 다양한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겨울철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머지 축제들은 홍천 산나물 축제와 홍천 찰옥수수 축제, 그리고 홍천 인삼한우 축제, 홍천 사과 축제, 주로 홍천의 농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해당 농특산물 담당 부서가 축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법을 바꿨고요. 이 종자의 파종에서부터 수확, 홍보, 판매까지 원습 체제를 운영해서 지역 농가에 보다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홍천 찰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정과에서, 또 산나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또 사과 축제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형태로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확의 시기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또 판매 금액 등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축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듣기만 해도 홍천군에 가면 1년 내내 놀 수 있겠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2달에 한 번씩 뭐 축제가 네. 열린다고 하면 뭐 1년 내내 사실 굉장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건데요. 네. 뭐 슬로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으뜸도시 홍천에 힘찬 도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이 기존에 있던 축제들도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축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새로 만들어진 축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전부터 계속 축제는 그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고요. 네네. 그러나 그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그 시대에 적절하게 맞춰서 맞춤형 축제로 이제 바꿔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축제를 말씀드렸지만 그 축제가 이전에 즐겼던 축제와는 또 다른 형태로 또 지금의 세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찾는다 해도 절대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로운 축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서도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홍천군인데요. 예, 곳곳에서 이런 축제들이 열린다면 이 홍천군 전체를 한 번씩 투어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예, 네, 네. 네.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전에도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늘 여쭤보기는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 행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공적인 얘기들을 주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네. 바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홍천 군민들이 표정이 지금보다 네.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웃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 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천 군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우리 홍천군은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홍천군이 잠재적 가능성을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용문 홍천철도가 조기 착공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떠나는 홍천이 아니라 찾아오는 홍천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항체 클러스터 사업, 특히 이제 중화 항체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홍천군이 바이오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면 홍천군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찾아오는 홍천군에서 밝은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홍천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홍천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 군민들께서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발전하는 홍천군, 또 군민이 주인되는 홍천, 또 국민이 원하는 홍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이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반드시 국민이 주인이 되는 홍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이 뭐냐 물었더니 또 역시 홍천군에 대한 많은 바람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모두가 다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한 홍천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새롭게 변화될 새해의 소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진짜 요거는 사적으로 네. 사적으로 나는 올해는 요거를 좀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 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이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꼭 하나 더 첨언을 한다고 하면
홍천 군민들과 자주 어울리는 그래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전해 듣고 또 군민의 행복을 직접 제가 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소통자적인 역할도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속해서 여쭤봐도 여전히 홍천군만 생각하는 군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천군 신영재 군수님 모시고 홍천군의 다양한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